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금리 내리자마자 집값 상승? 서울 부동산 다시 꿈틀대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 직접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 요인 중 26%가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인용되었습니다.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의 26%가 금리 인하 영향으로 분석됐고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도 안정세를 보이며 국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준금리 인하가 단순한 통화 정책 이상의 의미로 부동산 시장에 강한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실제 매파적 성향이던 한국은행이 신호를 바꾸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동부권의 초고층 신도시급 아파트 10만 가구,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 동부권 핵심지인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의 최고 60층, 180m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급 복합 개발이 추진됩니다. 총 10만 3천 가구 규모의 재건축이 이뤄지며 이는 기존의 7만 6천 가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계획에는 주거시설뿐 아니라 녹지, 문화, 생활 SOC, 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돌봄센터 등가 함께 조성되어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강북권의 주거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계획이 단순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신도시급 생활권 재편이라는 점입니다. 주거, 문화, 상업, 녹지 기능이 결합된 종합개발로 서울 동부권이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 규제 강화, 임대주택 공급 차질 불가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이 본격화되면서 외국계 기업이 추진하던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위축될 전망입니다. 내년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실제 거주 등 의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1, 2인 가구 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번 규제로 이 같은 공급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임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축소가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외국계 펀드가 SPC,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즉, 이번 규제는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막는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청년층, 서민층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매각 vs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최적의 선택은?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최근 정부가 자금 출처 조사 강화와 부동산 거래 시 세금 규제 확대를 예고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매각 등 사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매매 시 임금 증빙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임시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중과세 완화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다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 세금 구조는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 양도가액 10억 원 이상 시 최대 수억 원대 세금 발생,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또는 가족 증여를 적절히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주가 하락 등 경제 변수를 고려했을 때 보유보다 선제적인 자산 관리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번 기사는 다주택자들에게 정부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연내 매각이나 증여를 통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 청사역 초역세권, 힐스테이트 주거복합단지 드디어 완성. 경기 과천시 벼량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주거복합단지가 이달 말 준공됩니다. 단지는 지하 8층 지상 29층, 한개동 규모로 주거용 오피스텔 89실, 전용 84평방미터, 과근린 생활시설, 섹션 오피스,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호선 정부 과천 청사역 인접으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관악산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호실은 영구적으로 관악산 조망이 가능하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가전과 생활편의 시설이 무상 제공됩니다. 과천은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꾸준하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과천 푸르지오 서밋 전용 59평방미터가 21억 5천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시세도 높습니다. 인근에는 정부 과천 청사, 과천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 관공서와 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안정적인 학군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즉, 이번 사업은 과천 내 입지적 장점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주거, 비즈니스, 생활 편의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압구정 갤러리아, 8층 랜드마크로 세 단장, 문화, 휴식 공간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백화점이 재건축을 통해 독창적인 외관과 지하광장, 옥상 정원 등을 갖춘 랜드마크로 탈바꿈합니다. 새 건물은 최고 8층, 모래시계 형태로 설계되며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백화점 외의 지하광장, 실내, 외 공개 공간, 중층 정원, 옥상 정원 등을 포함해 시민에게 개방되는 문화, 휴식 공간이 마련됩니다. 지하광장은 압구정 로데오 일대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휴식, 편의 시설로 옥상과 실내 공간에서는 도시와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지정해 건폐율, 용적률 완화, 최대 60%와 신속 행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현재 청담고 부지에는 디자인센터 등 문화복합시설을 이전, 조성해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즉, 이번 재건축은 단순히 상업시설 확장이 아니라 강남의 대표 백화점을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계, 중계, 하계동, 임대단지 재건축으로 27,000 가구 더 늘어난다. 서울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 임대단지가 재건축 마스터플랜에 따라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합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복합정비구역을 최초 도입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 초고층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76,075가구에서 재건축 후 103,817가구로 늘어나며 추가로 27,742가구가 공급됩니다. 상계 1에서 16단지, 인광, 대림, 한양 등과 중계, 하계 일부 단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고 60층, 180m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 속도는 상계 미륵, 하계동 임대단지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 공급 확대뿐 아니라 일자리, 문화,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서울 동북권 주거 안정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 공급에 그치지 않고 서울 동북권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서울 집값 다시 꿈틀, 마포, 성동, 분당, 규제지역 재지정 임박. 6. 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5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마포, 성동, 광진, 강동과 경기 분당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포구, 전주 0.12%, 이번주 0.17%, 성동구, 0.20%, 0.27%, 강동구, 0.08%, 0.10%, 경기 성남 분당, 0.18%, 0.28%. 상승 요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규제가 부활하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시세 10억에서 15억 원대 아파트 매수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마포구 공덕동 한 단지는 최근 전용 59평방미터가 18억 5천만 원에 거래, 현재 매물은 19억 6천만 원까지 호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과열된 지역은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기사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반등세와 이에 따른 규제지역 재지정 가능성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투자 부활, 소형, 역세권, 핵심 공략지는 어디? 최근 잠잠했던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역대 최고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6. 2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이 오피스텔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투자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소형 평수 오피스텔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교통 접근성과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임대 수익률이 안정적이며 공실 위험도 낮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은 거래 단계별로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양 단계, 계약금 부담이 낮고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장점. 준공 전 단계, 프리미엄 형성 가능성. 준공 후 단계, 안정적인 임대 수익 및 실거주 수요. 전문가들은 업무지구, GBD, YBD, CBD, 인접단지, 그리고 생활편의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여전히 투자 유망하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금리, 대출 이자율, 세금 규제 등 변수를 꼼꼼히 고려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이번 기사는 아파트 규제 강화 속에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역세권 소형 평수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31주째 오름세, 성동, 송파 등 강세 지역 어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3주째 보합세 0%를 유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 기준 9월 1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보합, 서울은 0.8% 상승했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성동구 0.2%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송파, 문정동, 잠실, 가락동 등 역세권 위주 지역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전주 대비 0.03% 올랐고 서울은 0.07%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2% 하락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전국 전세 가격 지수가 전주 대비 0.02% 상승했고 수도권은 0.03%, 서울은 0.07% 올라 매매와 함께 전세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이번 기사는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특히 성동, 송파 등 강세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독 좀